총선을 앞둔 민주당을 혼란 상태에 만드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음에도 사과는커녕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또한 국힘과 동일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명계와 이 전 대표가 혁신을 핑계 삼아 지속적으로 이 대표 사퇴와 비대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권력을 갖는데 눈엣 가신 이재명 대표만을 제거하는 것만 보일 뿐 윤 정부와 국힘에 거듭된 국정운영 실패라든지 김건희의 주가 조작 등과 같은 부정부패 및 서민들과 청년을 등외시하는 민생 정책 등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K-스탯, 엠브레인,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47%가 동의한다, 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통합 비대위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은 30%만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국힘 지지층은 69%나 찬성했고 무당층에서는 찬반이 39%로 같았으며 중도층은 47%가 찬성, 43%는 반대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자칫 민주당이 아직도 심한 내홍을 겪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이 총선에서 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이런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또 누가 그 여론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하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와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지난 12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여기서 비명계는 국힘은 총선을 위해 변화하려는 결단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 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심판하려면 총선에서 압승해야 하고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리더십 리스크를 해결해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가 통합 비대위로 가는 길이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거듭 압박하는 와중에 비명계의 수장격인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거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귀국한 후부터 공식 석상에서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왔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 문제가 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민주당이 품격을 잃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들추어댔습니다. 그러다 비명계의 비대위 요구를 지지하면서 급기야는 연말까지 이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리지 않으면 신당을 만들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날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명계나 이 전 대표가 현 시점에서 비대위를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대위는 어떤 갈등 상태가 극심하거나 또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일 현 지도부가 이를 해결하고 처리할 수 없다 판단되면 꾸려지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에는 비대위가 들어설 만큼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이 엄청난 내용을 겪는 것도 아니고 윤 정부에 맞서서 끊임없이 대응하고 있으며 인재위원회, 공관위 구성부터 당 전략 기획 등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착실히 움직이는 중입니다.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괜한 분란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비명계와 이낙연 전 대표인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이들이 도덕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을 이유로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물러나라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과 국힘에게는 물러나라는 단 한마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기득권 카르텔을 보호하며 민생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당의 정체성을 버리고 수구화되어 가고 있는 여당 국힘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방구도 없으면서 야당 내부에서 같은 야당 대표만 집요히 공격하는 의원들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은 대선 경선에서 이겨보겠다고,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던진 이낙연 전 대표의 회심의 수였던 것입니다. 이후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정작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것이 이 전 대표가 말하는 소위 정치인의 품격에 맞는 행동입니까? 이 전 대표 측에서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작했던 것이었겠지만 검찰이 몇 년간 탈탈 털어도 부스러기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면 당을 위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말이라도 했습니까? 심지어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그 어떤 말조차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허구한 날 민주당의 도덕성을 따지며 변화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지 않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주당을 혼란 상태에 만드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음에도 사과는커녕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또한 국힘과 동일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명계와 이 전 대표가 혁신을 핑계 삼아 지속적으로 이 대표 사퇴와 비대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권력을 갖는데 눈엣 가신 이재명 대표만을 제거하는 것만 보일 뿐, 윤 정부와 국힘의 거듭된 국정운영 실패라든지 김건희의 주가 조작 등과 같은 부정부패 및 서민들과 청년을 등외시하는 민생 정책 등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답을 요구한 연말인 12월 30일이 되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최후 통첩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사퇴와 비대위 구성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말인 것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원이 바라는 정치 혁신 중 하나는 때론 민주당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내보내고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바는 그 소신을 바탕으로 윤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고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반대 세력에 대해 어떠한 미동도 없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